안녕하십니까. 안전트리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차 시험을 치르고 난 직후에 복귀 답안을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제가 쓴 복귀 답안과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점수 맞은 것을 비교하면서 채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법령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다 외워야 됩니까? 기술사 시험처럼 그림과 표를 그려야 되나요? 그리고 단답형 4개 중에서 하나만 맞았으면은 난 몇 점일까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15문제 중에서 13개 정도 맞은 것 같은데 이거를 25점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계산해도 될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2차 시험 15회 2015년도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 1907명이 응시했고 165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은 8.65%라는 좀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을 했고요. 참고로 24년도에는 합격률이 40%, 그리고 23년도에는 6.49%로 더 낮았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26년도 시험에는 합격률이 그래도 한 30% 정도는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공부를 좀 의욕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2차 건설공학 시험 문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문제가 단답형에서 3개, 그리고 서술형에서 1문제, 그리고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 서술형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제가 단답형에서 2문제, 서술형에서 1문제 나왔음을 알 수 있고요. 2차 시험 분석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저는 시험을 볼 때 시간이 좀 여유롭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시험장에서 제가 실제로 작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복귀할 때도 굉장히 쉬웠거든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저는 미리 이렇게 좀 써놓고 실제 답안을 작성을 좀 잘 하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1번 다시 돌아가면은 해체 작업계획서 저 5개 다 썼죠. 이거는 제 강의에서도 있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오냐면은 해체 작업 계획서. 해체하면은 우리 가정이 해체되면은 제일 안 되니까 처가 방문이 연기돼서 와이프가 화나서 방도가 없다 이렇게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도 저는 위에다가 처가 방 연기 화 방도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죠. 써놓고 하나씩 썼습니다. 그래서 5개를 다 쓸 수 있었고 2번 요거는 공부를 하면서도 길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2번을 제외하고 저는 짧은 거를 5개를 썼고 결과적으로 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기 기계기구 등 작업계획서 할 때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 작업계획서라고 법령에는 나와 있는데 해체 작업용이라고 굳이 안 써도 만점을 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5점짜리를 저는 5점 전부 맞았는데요. 5점을 만점을 받았는데 이걸 보시면은 1번은 잘 작성했고 여기 보시면은 5번 제가 5번에 쓴 내용이 실제는 법령에는 좀 앞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법령 순서를 바꿔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5번을 쓸 때 여기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라는 말을 저는 건축물에 지지하는 방식으로 고정시켜 이렇게 바꿨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만점을 받은 거 보면은 뭐 의미가 통하면 물론 뭐 의미만 통해서는 안 되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으면 보면 여기 전도방지도 앞에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고 하면서 전도방지도 빠뜨렸지만 전 마지막에 넘어짐을 방지할 것이라고도 써놨거든요. 그래서 크게 100% 법령을 100% 완벽하게 쓰지는 않아도 한 90% 정도 대신에 키워드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키워드는 다 들어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틀려도 여기 작업 발판의 비계의 이렇게 빠뜨린 거거든요. 그리고 순서 바꾼 거고 그래도 만점을 받구나라는 것을 좀 제 답안으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3번 문제는 복귀할 게 없는 게 빵점 맞았고요. 이거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인데 저는 올해죠. 25년도 시험을 준비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은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거의 공부를 안 하다시피 했었어요. 저는 26년도에는 25년도 출제된 거를 보시면은 산업안전보건법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법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틀려서 당연히 빵점을 받았고 네, 그래서 뭐 요 3번에서는 좀 알 수 있는 게 없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30일, 30일, 20으로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정답은 30일, 50,
그리고 10, 15여가지고 저는 4개 중에서 1개만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채점을 할 때 4개 중에 1개가 맞았으니까 4분의 1이니까 이거를 5점으로 환산하면은 1.25점은 받겠다, 이렇게 소수점까지 저는 계산을 했었어요. 가채점을 할 때. 근데 어떻게 됐죠? 4번 문항 3점 맞았죠? 15점 중에 3점이니까 5점 중에는 1점만 맞은 겁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은 이거는 5점 중에 1점밖에 못 받는구나, 이렇게 제 답안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 단답형 문제는 이동식 사다리 나왔고요. 이동식 사다리에는 저는 요거 공부할 때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이동식 사다리 시험에 나오면 점수 평탄하겠네, 너무하나? 넘하중 1, 2, 3.5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최대 사용 하중 2, 3.5 정확하게 써가지고 이거는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술형 문제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이 문제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문제는 저는 채점을 할 때 좀 보수적으로 채점해서 2번 물음 2는 3점에서 3.5점 받지 않을까? 물음 3은 3.5점에서 잘 받으면 4점 받겠는데? 라고 했는데 4점 4점을 받은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문제에 저는 75점 중에 65점을 받았습니다. 65라고 써있죠. 65점을 받았고, 이걸 3으로 나누니까 25점 중에서는 21.66점. 그렇다면은 15점으로 환산을 하니까 15점 중에 13점을 맞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문항수가 5문항, 5문항, 5문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5문항 5점, 이 두 번째 물음에서는 4점, 세 번째 물음에서는 4점을 맞아가지고 13점을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 보실게요.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정확히 썼습니다. 23년 기출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또 나왔죠. 여기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 같은 경우는 보시겠습니다. 1번 로프를 묶는 작업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할 것, 이거는 비슷하게 적었고, 두 번째 철골 인양 시 법령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철골 인양 시 통신 신호 체계를 수립하고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할 것. 근데 저는 어떻게 썼죠? 정해진 신호 방식, 표준 신호 방식을 사전에 교육할 것. 의미는 통한데 약간 나사 한 반 개 정도 빠지게 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썼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틀렸습니다. 아예. 이거는 권양기 운전자는 현장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전할 것, 이것은 콘크리트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기계로 철근 운반하는 데 있는 내용인데 제가 헷갈렸어요. 그때도 여기 콘크리트 표작에도 이 작업 책임자의 위치 나오면서 이게 나왔었나? 막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4번은 아예 틀렸고요. 이건 틀렸다고 치고, 5번은 여기 법령의 6번 기둥을 이렇게 세울 때는 옆으로 미끄러지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서 가나다라를 중수할 것인데 제가 이 중에서 가나다 3개 썼거든요. 라를 안 쓰고. 그래서 이것도 좀 불안했었어요. 저는 가채점 할 때. 그래서 이것도 반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만점 다 5번도 맞다고 해주고 2번도 맞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4점이 나오잖아요. 3번도 볼게요. 물음 3번도. 물음 3번에 제가 1번 잘 썼고요. 그리고 2번 볼게요. 법령에는 안전대를 기둥의 본체 부재 또는 기둥 승강용 트랩에 걸어 추락을 방지할 것. 근데 저는 뭐라 썼냐면 철골 기둥 주제나 기둥 승강용 트랩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할 것, 이렇게 썼어요. 의미는 뭐 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나사 하나 빠졌죠. 이 기둥 승강용 트랩에다가 안전대 뭐 바로바로 걸잖아요. 우리 그 실무에서는. 근데 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다고 뭐 없는 얘기 쓰고 안전대를 뭐 착용할 것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그래서 저도 반점 주거나 아니면 틀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맞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맞다고 한 것 같고, 그리고 3번 문제. 3번 문제는 기둥의 한쪽 끝에 2인, 요거 3번 잘 썼어요. 3번 잘 썼고 4번도 잘 썼어요. 뭐 요거는 의미 통하고 뭐 거의 키워드 다 썼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5번은 작업자가 기둥과 연결된 브라켓에 올라앉은 자세로 볼을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 형태의 보는 인양된 보가 가까이까지 인양됐으면 일단 멈추고 흔들림 설치 방향 확인하고 신호에서 브라켓 윗부분 유도시켜서 볼트 안전하게 체결할 것. 이렇게 긴 거를 저는 어떻게 썼냐면 철골을 서서히 근접시켜 신호하여 일단 정지 후 브라켓 위로 서서히 유도하여 볼트 등을 견고하게 체결할 것. 이거는 좀 많이 좀 미흡하게 쓴 것 같거든요. 키워드도 많이 빠져있고. 그래서 저는 3번 물음 3은 5번을 틀렸다고 하고 1, 4번을 다 맞았다고 했는지, 그래서 4점을 줬는지, 아니면은 5번을 반점 주고 2번도 반점 줘서 전체를 4점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채점 기준에 반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튼 간에 물음 3번에서 4점을 받은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점수를 받은 거고, 물음 2번에서도 더 점수를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느낀 게 있는데, 그 느낀 게 뭔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 시험 답안지를 아마 제 거를 보면은
아마 빽빽하게 되게 정자로 되게 잘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딱 보면은 답안지 보면은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 티가 나잖아요. 제 답안지는 공부를 한 사람의 답안지였거든요. 이거 다 거의 다 썼으니까. 그러면은 좀 채점하는 사람 입장도 좀 마음이 좀 후해지지 않을까. 이 친구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거 공부했구나 하면서 채점을 하니까 조금 더 결과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예상 1번이고, 예상 2번은 이게 크게 법령에서 의미만 와 닿으면은 뭐 100% 완벽하게 안 써도 키워드만 들어가면은 점수를 주는구나. 그리고 3명 위원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3명 위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3명 위원들 중에서 대부분의 위원은 좀 법령을 완벽하게 안 써도 점수를 주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느꼈고, 첫 번째는 이거 잘 썼으니까 점수 좀 후하게 받았나? 이런 예상도 좀 했습니다. 네, 여기서 좀 각각 인사이트를 영상 보시는 분들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연계되는 게 문제 7번이에요. 제가 문제 7번은 거의 못 썼거든요. 문제 7번은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좀 게을리하고 거의 안 하고 시험에 임해가지고 이거 문제 나오자마자 이거 큰일 났네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번, 3번 다 엉뚱한 거 썼고요. 1번에 이거는 제가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모의고사를 같이 공부할 때 한번 써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관리 조직표 비슷하지 않나요? 전체 공정표는 뭐 5글자 정확히 5음절 다 썼고요. 1번 설계 도면하고 현장과 주변 상황의 관계 표시라고 가로까지 썼습니다. 저는 이거 기억이 나서. 실제로 법령에는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하고 가로하고 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저는 여기서 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요거만 안 쓰고 그래도 앞에 거는 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점 주거나 반점은 주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이거 점수를 환산해 보니까 75점 중에 10점, 15점으로 환산하니까 2점이에요. 5개니까 15문제 중에서 15개 답안 중에서 2개밖에 점수를 안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번도 점수를 빵점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되고요. 또 여기서 아까 문제 6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 7번은 제 답안이 막 헐렁헐렁합니다. 거의 공부 안 한 게 티가 나는 답안이거든요. 문제 7번은. 여기 보시면은 물음 3번에는 뭔지 몰라서 다리등 공사 주요 작성 대상을 막 아무렇게나 쓰고, 막 최대 지간도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상부가 콘크리트 구조 이거 어디서 막 본 거 막 쓰고, 그리고 이거 작성 대상에 혹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그거 물어보나 해가지고 4번 5번은 요거 1, 2, 3 중에 하나 맞으려면 맞든가 아니면은 4번 5번 중에 하나 맞으려면 맞으라고 막 이상하게 썼거든요. 누가 봐도 공부 안 한 사람처럼 썼죠. 그래서 점수를 좀 박하게 받지 않았나라는 그냥 저만의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느낀 거는 이 문제도 제가 가채점 했던 거랑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저는 가채점 15점 중에 3점을 25점으로 환산한 거를 가채점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15점 중에 2점 맞았으니까 크게 우리가 시험을 보신 후에 채점할 때 이 문항 수를 분모로 둔 다음에 내가 2개 맞았다 그러면 이거를 25점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도 가채점 결과랑 실제 시험 결과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문제 8번은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할 때, 그리고 준수해야 될 사항이랑, 그리고 CPB 뭐 콘크리트 분배기 사용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 이거는 저는 좀 완벽하게 공부를 했어서 제가 이거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작업 전에 점검하고 작업 전 쓰고 작업 중 쓰고 감시자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푸집 붕괴 위험 우려 있을 때 보강 조치하고 타설하고 양생 해체하고 이 순서대로 좀 스토리로 외웠었고, 펌프카를 상상하면서 장비가 들어왔어요. 현장에 장비 들어오면 작업 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펌프카의 아웃트리거 펼치는데 그럼 작업 중에 전도 될 우려가 있을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 하면서,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붐 때 펼치면서 붐이 전선에 닿는 거, 그리고 붐을 펼쳐서 타설하는데 막 요동쳐요. 그래서 안전 난간 설치, 이렇게 저는 이미지로 상상을 해서 외웠었고, 그렇게 교재에서 강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거의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뭐 조사 틀리고 뭐 중간중간 순서 틀리고 그런 거는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75점 중에 72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개, 4개에서 9점으로 환산하니까 8.64점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들 3분 중에서 2분은 만점을 주시고
아예 75점 만점에 75점을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 중에 한 분 정도가 뭐 약간 부분 점수를 주지 않았나, 점수를 깎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시험 점수를 보면은 이렇게 75점 만점으로 나와요, 서술형은. 75점 만점으로 나오고, 그거를 나누기 3을 하면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는 60점 이상 우리 2차 시험 합격이죠. 그래서 저는 65점을 맞아가지고 2차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시험을 치르고 바로 복귀한 답안이랑 제 실제 점수로 채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 한번 해볼까요? 법령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다 외워야 할까? 제 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니오. 아까 보셨죠? 약간 틀려도 점수 받는 거. 정확하게 외울수록 당연히 좋긴 하죠. 근데 공부량이 우리 시험은 많잖아요. 공부량이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일단 한 바퀴 다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리면서 조금 더 정확해지자라고 마인드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기술사 시험처럼 그림과 표가 도움이 될까? 아니요. 우리 시험은 법령을 근거로 텍스트만 써도 저처럼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3차 시험 스터디를 한 분 중에 기술사분이 계셔서 여쭤보니까 기술사 시험은 그림과 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시험은 텍스트로만 써도 충분하고, 그리고 시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만 써도 시험 시간이 다 지나간다. 다음, 단답형 4개 중에서 하나 맞았으면 몇 점이었죠? 아까 5점 중에 1.25점이 아니고 5점 중에 1점 맞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가채점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문제 15개 중에 13개 맞았으면은 이거를 25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비례식으로 13 대 15는 25 x 대 2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될까? 저는 그렇게 계산해서 64점 정도 맞을 거라고 가채점을 했었는데 실제로 65점을 맞은 걸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도 얼추 가채점과 비슷한 점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차 시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2차 시험, 26년도 2차 시험을 대비하는 교재,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 교재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는 일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표준안전 작업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총 255제 예상 문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샘플인데 좌측에는 법령을 써놨습니다. 좌측에는 법령을 그대로 써놨고 우측에는 그 법령에 따른 문제로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도 볼까요? 좌측에는 제209조 항타기 항발기 무너짐 방지 그대로 법령 써놓고 오른쪽에는 그거에 대한 문제, 좌측에는 여기 위험성 평가에 대한 법령 그대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했고, 보시면은 저는 암기 포인트를 좀 써서 255제 전체에 암기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절반 이상은 암기 포인트를 좀 제가 써놨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샘플로. 고소작업대 같은 경우에는 고소작업대 사용시 준수사항, 이럴 때는 앞글자를 따는데 보검, 조출, 전격하중, 감전, 벗어나, 저는 이렇게 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작업대 생각하면은 박보검 떠올리는 거예요. 보검이를 고소작업대에 올라가서 보검이가 작업하는 거 상상하면서 고소작업대 보검이가 조기 출근해서 전격가중 체크하다가 감전 위험이 있어서 벗어났다.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보는 보호구, 검은 점검, 조는 조도 써야 되지, 출은 출입 금지 써야 되지, 전격가중 체크하다가 감전 위험이 있어서 벗어났는데 감전 따로 써야 돼, 감전사고, 전환 스위치, 그 다음에 벗어나지 말아라. 좀 이렇게 연상을 해서 외우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볼까요? 고소작업대 사용해서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이것도 아까 고소작업대 보검이로 외웠잖아요. 그래서 그거 떠올리면서 박보검이 잘생겼으니까 비상 보검이 때문에 과부가 아파서 울어요. 울기. 근데 활선 위험 없어서 무사히 집에 갔다, 홈 갔다. 약간 억지성은 있지만 보검이 떠올리는 김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도 이렇게 가져가면 어떨까 해서 비상은 비상정지장치, 비상하강방지장치. 과부가 아프죠? 과부하 방지장치 쓰면서 아파인데 이게 아웃트리거만 쓰고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바퀴 빼기도 하고, 그래서 바 쓰면서 아웃트리거 바퀴 둘 다 쓰고, 엉엉 우는데 울기 기울기 하나 쓰고,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도 감전 위험이 있어서 벗어났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활선 얘기하면서 홈, 집에 가는 홈 균열 파손. 약간 이렇게 문장을 외워서 암기하는 비법, 좀 억지스럽고 유치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좀 쓰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런 방법이 와 닿으면 그대로 가져가고, 약간 너무 유치해, 내가 좀 바꿀래, 그럼 바꾸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죠. 자기만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좀 억지스러운 스토리도 제시를 하는 거를 좀 샘플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면은 항타기 항발기 무너짐 방지는 이렇게 그림을로 외우는 게 저는 또 이건 쉽더라고요. 그래서 1번 항타기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면은 항타기 항발기 그림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그리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쓰면서 깔판 받침목 쓰고 그러면서 1번 씁니다. 깔판 받침목. 왜 두 개냐면은 위에 건 깔판이고 밑에 건 받침목이에요. 뭐 실제로 아니더라도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두 개로 깔판 받침목. 그리고 1번 썼죠. 2번에 여기 그림이 어떻게 돼 있죠? 말뚝 또는 쐐기를 이용해서 해당 지지 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항타기 항발기 서비스로 그려주면서 상단에는 버팀대, 버팀줄, 하단 부분에는 버팀, 말뚝, 철골. 그래서 이 항타기 뚫을 때 소리가 버버버버버 나잖아요. 그래서 버말철, 여기는 이거 가져가려고 버버버 말뚝 철골까지 가져가려고 버말철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밑에 그리면서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거, 레일 클램프 또는 쐐기, 레일 클램프 및 쐐기로 고정시킬 것 하고, 항타기 항발 그림에는 마지막에 밑에 보호철판이 있습니다. 보호철판이 이렇게 네모나게 안 그리고 일부러 니은만 그렸어요. 왜냐면 내력이잖아요. 니은. 보호철판, 우리 항타기 항발기 실제로 이거 전도되지 말라고 보호철판 많이 깔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실제로 깔았고. 그래서 이 보호철판 그림까지 상상하면서 내력, 니은 가져가면서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내력을 보강할 것.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의성어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오감을 활용해서 좀 외울 수 있게 암기 포인트를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도 좌측 법령, 우측 문제로 구성됐고, 이건 일부러 제가 여기 암기 포인트 안 쓴 것도 모든 문제에 암기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려고 이것도 일부러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그냥 외우는 것도 이거는 자기만의 암기 포인트를 찾거나 그냥 현장을 상상하면서 외우거나, 그래서 암기 포인트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문제에는 암기 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255제입니다. 255제는 제가 이 영상에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여기 라이브 클래스에 들어가시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써놨지만 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모든 문제 암기법이 있지 않고, 구매 후에는 전자책이니까 환불은 어렵고, 이거 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유출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저 이거 정말 한 몇 달 걸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요 교재도 한번 라이브 클래스 제가 이 영상 아래 댓글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2026년도 산업안전 지도사 2차 시험 대비를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